안녕하세요. 집앱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보 짧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 동탄에서 강남까지 직행. 들어보면 마치 드라마 같은 얘기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호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또 어떤 곳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GTX A계통과 재개발, 이른바 더블호재가 실제 시장에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는지 2025년 현재 데이터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승론이냐 하락론이냐 그런 진영 싸움은 접어두고요. 먼저 사실부터 정리해볼까요? GTX A는 2024년 3월 수서 동탄 구간이, 12월에는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이 열렸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누적 이용객은 1330만 명을 넘어섰고요. 특히 운정중앙 서울역 구간은 일평균 4만 4천 명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약 22분, 이건 실제로 체감되는 시간이에요. 다만 삼성역은 아직 정차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무정차 통과, 그리고 2028년에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부분 개통 단계, 앞으로 한두 번 더 변곡점이 남아있는 거죠. GTX 호재는 늘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 발표될 때, 착공 소식이 나올 때, 이때는 기대감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실제 열차는 아직 안 다니는데 가격이 먼저 오르죠. 동탄이나 삼성역 일대가 그랬습니다. 개통 직전엔 거래량이 확 늘고 일부 단지에서 신고가가 쏟아집니다. 근데 막상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반응은 갈립니다. 효용은 확인됐지만 가격은 차별화가 시작되는 거죠. 즉 GTX 개통이 무조건 급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 지역에 살고 어떤 생활권인지에 따라 갈라진 거예요. GTX A라는 같은 교통 호재를 두고도 지역마다 그리고 단지마다 시장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흐름이 갈린 거죠. 세 지역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동탄입니다. GTX 수서 동탄 구간 개통 이후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배기 타입은 20억 원이 넘는 거래가 나오면서 상징적으로 회자됐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곧 취소 후 재신고되며 실제 시장에서는 19억대 안팎에서 안정된 거래선이 형성됐죠. 또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같은 역세권 단지도 GTX 호재 덕분에 꾸준히 실거래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간 폭등보다는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 유지에 가깝습니다. 즉 동탄은 GTX 효과를 가장 빨리 체감한 지역이지만 과열보다는 교통 편익이 실수요 거래에 안정적으로 반영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파주 운정입니다.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2분. 실제로 GTX 개통 후 출퇴근 체감이 크게 바뀌었다는 게 현장 반응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단지별로 갈렸습니다.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전용 8시사 타입은 개통 직전 7억 초반대에서 개통 후 7억 중후반 거래가 이어지며 탄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시사 타입은 한때 7억 초반에서 거래됐다가 개통 직후 6억 후반대 실거래도 확인되며 조정 흐름이 나왔죠.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시사 타입은 개통 전후 6억 초중반에서 꾸준히 거래되며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운정은 GTX 개통으로 교통 체감 효과는 확실히 있었지만 단지별로 결과가 갈린 지역이라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역세권 접근성, 단지 규모, 연식, 생활 인프라에 따라 차별화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평구 연신내, 불광 일대입니다. 이곳은 GTX 연신내역 호재와 동시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더블호재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불광 5구역 입주권은 GTX 개통 기대감과 맞물리며 프리미엄이 3억에서 4억 이상 붙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가련 1구역 입주권은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을 더해 매매가 8억 1천만 원의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평당 4,500만 원대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성과를 냈습니다. 반면 불광동 미성아파트 전용 8시사 타입 같은 기존 구축은 2023년 신고가가 10억을 넘었지만 기후 거래는 7억대 중반 수준에서 이뤄지며 다소 조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은평은 정비사업 구역, 입주권은 활발히 움직이고 기존 구축은 안정 또는 조정 국면을 보이는 이중 구조가 나타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흐름을 하나로 정리해볼까요? GTX 같은 교통 호재는 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발표 직후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노선이 확정되면 여기 역세권이 된다더라 하는 말만으로도 호가가 들썩입니다. 실제로 운정이나 동탄도 착공 전부터 가격이 한 차례 뛰었죠. 둘째, 공사 진행과 개통 임박 시점. 지대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곧 내가 이 열차를 탈 수 있겠다는 실체감이 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직접 재보는 사람들이 늘고 임대 수요도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거래가 또 한 번 살아납니다. 첫째, 개통 직후 검증 국면이요. 막상 개통해보니 생각보다 역접근성이 불편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다거나 환승이 불편하다 같은 현실적인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동시에 분양가, 입주권 프리미엄, 분담금 같은 다른 요인과 부딪히면서 교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드러나죠. 결국 GTX 효과가 오래가는 곳은 단순히 교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이 진척되고 집주권, 분양 성과가 받쳐주고 주변 인프라가 맞물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통은 불씨고 정비사업과 자금 흐름이 그 불을 오래 태워주는 장작이 셈이에요. 앞으로 흐름 크게 셋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지금 나온 데이터와 현장 결과를 붙여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상승 탄력형이에요. 이건 GTX 교통 체감이 이미 현실이 되고 거기에 정비사업이 실제로 돌고 있는 곳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은평이 전형적이죠. 예를 들어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분양가가 평당 4,500에서 4,750만 원대라 비싸다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청약에선 1순위에서 타입별로 4배 이상 통장이 몰렸고 평균 2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지산대도 팔린다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 청약 결과였던 거죠. 또 불광호 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 2주 철거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집주권 프리미엄이 2억 중반에서 4억 중반대로 뛰었다는 현장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곳은 교통, 사업성, 신축 희소성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가격이 쉽게 꺾이지 않고 상단이 단단해지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혼조형이에요. 교통은 확실히 좋아졌는데 분양가, 레벨과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을 때 나타납니다. 파주 운정이 딱 가운데쯤 서 있어요. 실제로 운정, 서울역 구간은 일평균 4만 명대 이용이 나올 정도로 통근 체감은 분명한데 가격은 단지별로 반응이 갈렸죠. 지하로 확인되는 사례를 보면 개통 이후에 고점 대비 수억 원 낮은 거래가 찍힌 단지가 있는가 하면 역세권 대장 단지는 호가 방어가 관측됩니다. 후반에는 전월세 계약이 늘고 매매는 선반영 카세 잠잠하다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운정은 지금 교통 체감은 강함, 가격은 단지별 혼합이라는 게 데이터로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마지막은 안정, 조정형이에요. GTX역과 거리가 있거나 새 입주 물량이 두텁게 잡힌 권역에서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부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탄탄하지만 일부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지 않게 잡혀 있어요. 공급이 한 번에 몰리면 실수요자는 지금 바로 들어갈 이유를 다시 따지게 되죠. 전국 지표를 보면 서울, 수도권은 상방이 살아있지만 비수도권과 일부 외곽은 완만, 둔화가 반복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급등보다는 정체, 선별 조정으로 있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대출 환경이 이 시나리오들에 공통으로 영향을 줍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들어오면서 수도권은 1.5%포인트 가산이 적용됐고 신용, 이금융권까지 포함 범위를 넓혀 실제 한도가 줄었다는 게 정부와 언론 자료로 확인돼요. 즉, 같은 집이라도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진 만큼 혼조형, 조정형으로 기울 지역이 늘 수 있고 반대로 사업성이 명확한 곳은 그 와중에도 선택을 받습니다. 이게 최근 시장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이에요. 정리하면요, 같은 GTX 호재라도 결과는 조합의 문제예요. 교통체감의 정비사업 진척, 신축 분양 성과, 공급 스케줄,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이 네 가지가 어떤 비율로 섞이느냐에 따라 상승 탄력형, 혼조형, 안정, 조정형이 갈립니다. 투자와 일정이 확인되는 지역일수록 그리고 신축 희소성이 분명한 곳일수록 버틸 힘이 커지고요. 반대로 공급이 몰리거나 자금이 빡빡한 곳은 선별, 눈치 보기 장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집을 보러 다닐 때 뭘 꼭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동선 체감. 광고에 나온 운정에서 서울역 22분 이런 문구만 보지 말고 진짜로 집에서 현관문 나와서 역까지 걸어가는 시간, 배차 간격 기다리는 시간, 토력에서 다시 환승해서 사무실까지 가는 시간을 다 합쳐서 재보세요. 결국 문에서 문까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정비사업 단계 확인. 이 구역 재개발 들어간다더라라는 소문만 믿으면 안 돼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는지, 관리 처분이 언제쯤인지, 실제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지 단계별 체크가 필요합니다. 단계가 늦으면 투자금이 오래 묶이죠. 셋째, 분양가 레벨 비교. 신축이랑 구축 가격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주연 신축이랑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가려는 단지가 경쟁력이 있는지 감이 잡히거든요. 넷째, 실거래 이력 확인. 뉴스에 한두 건 나온 신고가만 보지 말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들어가서 최근 1년치 거래를 전부 확인하세요. 같은 단지에서도 저층, 고층, 남향, 북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큽니다. 다섯째, 거시 변수. 마지막으로 큰 그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수요가 늘고 반대로 공급이 몰리는 시점에는 가격이 눌립니다. 금리나 입주 물량, 대출 규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같이 보셔야 해요. 그래야 지금 눈앞의 집값이 그냥 단기적인 반짝인지 아니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GTX-A가 만든 교통혁신은 분명하지만 모든 시장에 똑같은 효과를 주진 않았습니다. 진짜 그림을 보려면 교통체감, 정비사업 진척, 분양가 수준, 자금 여력, 이 네 가지 변수를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재니까 오른다는 판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는 어떤 조합으로 움직이는가를 세심하게 보시면 훨씬 더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